미국도 물가 상승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죠. 우리가 금융으로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부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권입니다. 저와 함께 채권 투자 정석으로 그 부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익입니다. 요새 금융시장이 아주 불안하죠. 제가 강화도에서 작은 농사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농작물을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보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제때 뿌렸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외생적 사건,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확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떤 애는 참외가 잘 열리고 어떤 애는 토마토가 잘 열리고 또 가지 고추가 잘 열리고 이런 거 시기에 따라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봤었습니다. 자산 배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9월은 상당히 좀 불안한 시절일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그러나 9월에 주식시장에서 씨를 뿌리는 시기다. 9월에 주식시장에 씨를 뿌려놓으면 4분기에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9월 주식시장 굉장히 불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채권을 혹시 편입해놨다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오히려 최근에 채권 가격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권, 그의 다른 자산도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산 배분에서 채권의 중요성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요.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소위 픽스드 인컴 애널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채권을 픽스드 인컴이라고 그러죠. 그냥 고정된 수익이라는 겁니다. 물론 채권도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으면 특히 국채 같은 건 어떻습니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은 원금 찾을 수가 있죠. 중간중간 이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데 꼭 필요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한테 채권 투자하십시오, 채권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기본 개념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채권을 투자했다면 지금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덧붙여 가지고요. 채권에 대해서 아주 기본 개념도 쉽게 설명해 보고요. 그리고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봤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을 예측하려면은 결국 그 금리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예측할 때 어떤 경제 변수를 알아야 되는가. 제가 단기 예측, 그 다음에 중장기 예측, 어떤 경제 변수 사용해서 단기, 중장기 예측을 하는가. 그런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권만 아니라 우리 미국 채권도 투자해야 되죠. 브라질 채권도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브라질, 미국 채권 투자할 때 우리가 환율이라는 요소를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내용에 환율 전망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실전 투자 방법도 넣어놨죠. 사실 여러분 이거 주식 투자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채권 투자는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한 3%밖에 안 돼요. 우리가 채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채권 투자를 하는지 실전 투자 방법도 제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담을 삼아가지고요. 제가 어떤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제 추석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고 그동안 못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남으시다면 이번 채권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VOD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책자도 마련했습니다. 아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 2-3시간 정도면은 여러분 이거 채권의 기초 개념부터, 그 다음에 채권 이론, 그 다음에 금리 예측하기, 그 다음에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채권에 가서 전반적으로 제가 내용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연휴 때 한번 그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채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동안 4년 반 동안 사실 금리 인상 시기고 고금리 시기였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보니까 이제 2% 안팎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물가 상승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죠. 그동안 금리 인상, 금리 상승 시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채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채권 관련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FOMC 열리고요. 또 10월에는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채권 중요성이 더 강조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VOD 만들고 그 다음에 교재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FOMC 무렵 또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이런 무렵에서 여러분한테 라이브 강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머지않아 연말 다가오고요. 내년에는 또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환율은 어떻게 되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경제 여건을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라이브 시간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식만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부를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그 주식을 사놓으시면 아마 4분기에는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제가 모르는, 여러분이 모르는 예생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채권의 역할이 굉장히 아마 커질 겁니다. 단단한 그 뿌리를 제공해 줄 거예요. 재산을 지켜주고 원금과 그 다음에 때로는 그 이자 소득까지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 포트폴리오에 채권도 꼭 편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채권에 대한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채권의 정석이라고 제가 강의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공부하시고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서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부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서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채권의 정석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을 꼭 편입해야 될 시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입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채권 투자의 정석으로 채권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